네, 그러면은 방금 제가 URL을 하나 전달을 드렸고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은 GitHub API를 사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API 활용을 하는 코드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앱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실행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서 실행을 하시면 탭이 두 개인데요. 제가 하나만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화면을 리턴 시켜줄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부분을 넣지를 못해서 이렇게만 나오게 될 거고요. 얘 누르면 크롬 탭 익스텐션 이용을 해서 그냥 나오는 간단한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넣긴 넣어놨는데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서 앞에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 파일에서 가장 코틀린 기본적으로 변환할 때 하는 과정을 몇 가지 넣어놓은 거고요. 일단 자바 파일에서 그냥 자바 문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코틀린을 모를 때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요. 코틀린을 학습을 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축키 안 알려드렸는데 커맨드 옵션 Shift K를 누르시면 한 번에 그 변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코드 블록 중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자바 파일에서 작성하신 코드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컨버팅이 일어납니다. 네, 메뉴는 코드에서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컨버트 할 때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현재 보여지는 코드 문법을 그냥 코틀린 문법으로만 변경시켜주는 부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법상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모르던 코드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법 기준으로 하나씩 변경시켜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사실 컨버팅을 한 번에 한 다음에 어느 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지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연습 겸 이 코드는 이렇게 변환될 수 있구나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학습을 더 하시면은 코드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버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연히 자바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바를 아예 모르시면은 코틀린 해볼 수는 있는데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처럼 이거는 자바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틀린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콜을 하는 API는 다 자바 API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는 아직 자바이고요. 네, KTX 같은 경우에는 자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아까 알려드렸던 하이어 오더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드려야 됐는데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익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틀린이 낱널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컴파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코드 중에 이게 있어요. 꼭 널 체크를 한 번씩 다 해요. 그리고 그 널 체크를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서 무조건 다 입세션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모든 코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널러블에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도 그 값을 받을 때 물음표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유틸리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짜실 건데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게 자바에서 불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짜시는 게 좋아요. 자바는 무조건 널러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구글에서도 많이 해주는 것들이 이 어노테이션을 되게 많이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낱널이거나 아니면 널러블이라는 표시를 되게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낱널을 해주는 것들도 제공을 해줘요.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제공을 해서 최소한 널러블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접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틀린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널러블 말고는 뭐 없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문법상인데 문법이 자바랑 다르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컨버팅을 하면 자동으로 시켜주니까 그 문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PPT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카톡으로 URL을 하나 전달을 드렸는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은 3.1.3이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일 거고요. 저는 작업을 한 게 베타 버전이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 코드들은 3.1.3을 기준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요 샘플이고요.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 바로 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클론을 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저 기준 화면을 바꾸도록 할게요. 일단 실행을 하면 위 화면에서 체크아웃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GitHub이 아마 있을 거예요. 3.1.3 버전이랑 메뉴가 조금 바뀌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 기준으로는 여기 GitHub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아마 GitHub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클론을 한번 받도록 하죠. 얘는 이렇게 뜨면은 yes로 누르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오류나시면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 혹시 버전이 오류나시면 그래들 래퍼에 가셔서 그래들 버전을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류나시면 여기서 4.6으로 되어 있는 거 4.4로 바꿔주시겠어요? 프로젝트 생성을 처음에 여기서 했었는데 어제 다시 작업하면서 바꿨나 보네요. 엄청나게 다운을 받을 거고요. 진행하시기 전에 보시면 일단 다운 받고 열고 계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일단 컴파일 SDK 버전은 28이고요. 28이면 이번에 P가 안드로이드 P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X를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X 패키지명을 적용을 했을 때 아직 버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28점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라이프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이터 바인딩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코드상 궁금하신 분은 열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도 추가되어 있고 로티는 제가 사용을 안 했는데 안 뺐네요. 그리고 레트로핏을 추가를 해놓고요. OK HTTP랑 RX 자바랑 글라이드랑 버터나이프까지 다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거 뭐
일단 빌드를 한번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진행 안 되시는 분은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은 그냥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 액티비티 하나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일부 코드는 코틀린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코드는 대부분 다 자바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바꿔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는데, 네,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코틀린에서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KAPT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플러그인에 KAPT를 추가를 해주시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가이드상으로 보시면 추가해야 되는 게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대신 KAPT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둔 건데, 데이터 바인딩은 안드로이드 아래 데이터 바인딩을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따로 추가하실 거는 없어요. 이거를 추가를 하긴 해야 되는군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컴파일러를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뷰홀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뷰홀더에서도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전에 저희가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버터나이프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얘한테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제가 컨버팅을 하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뷰만 조금 바꿀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find view by id 대신 할 수 있는 버터나이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대신 버터나이프 다 지우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리사이클러 뷰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렇게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ind view by id 대신 방금처럼 뷰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set 어댑터를 해줄 수 있겠죠. 지금 밑에서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클래스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는 근데 디컴파일 할 수밖에 없어요. 디컴파일을 해야 이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디컴파일 전제 조건은 에러가 없어야 돼요.
방금 find view by id 대신 제가 걸어놓은 안드로이드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해시 맵을 하나를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이 해시 맵을 통해서 find view by id를 매번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find view by id를 캐시에서 꺼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해시 맵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find view by id 한 거를 이 해시에다가 담아줘요. 그리고 클리어는 당연히 일어나면 이 해시맵을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를 하지 않고도 그냥 대신 이 코드를 다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시에서 꺼내오기 때문에 한번 캐싱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버터나이프를 썼을 때 전역 변수에서 한번 불러오는 거를 대신에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댑터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달라서 아까 거기다가 어댑터용으로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둔 겁니다. 마치 안드로이드에 원래 있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건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저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레이어 컨테이너라는 거를 하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코틀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이용을 해야 아까처럼 find view by 캐시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뷰홀더 패턴에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find view by id를 매번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뷰홀더 패턴인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트를 한 번만 해야 되고 이미 뷰들을 한 번 다 로드를 한 상태에서 재사용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해주지 않으면 코틀린에서도 매번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아웃만 한 번 생성해줬지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항상 다시 부르게 되는 코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역시 디컴파일 해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적용하는 방법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캐시를 만들어주냐 안 만들어주냐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해야 캐시를 만들어줍니다. 이미 여기서는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면 코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패턴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라서 어댑터도 되게 많아요. 어댑터 안에 지금 이만큼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은 밑에 있는 유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서치 프래그먼트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댑터랑 뷰 모델을 적용을 해둔 상태이고요. 유틸은 데이터 바인딩을 위한 거랑 임시 로더를 추가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고요. 소스도 추가를 해둔 상태입니다. 어느 거부터 어느 거부터 하나 바꿔볼까요? 레파지토리를 먼저 해볼게요. 레파지토리를 하면 아까 오브젝트를 다뤘었는데 오브젝트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서치 레파지토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안에서는 제가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서 초기화를 시키는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넘어온 값들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자바니까. 일단 컨버팅을 한번 해보죠.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죠. 방금 전에 보셨던 코드가 일단 컨버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프라이빗으로 묶어놓은 코드가 있었고요.
그게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전역 변수로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역시 그대로 가지고 와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태틱으로 만들어졌던 코드들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블록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스태틱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자바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운데 보시면 컴패니언이라고 붙어서 나와요. 뭔가 깔끔하게 불러지진 않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컴패니언이라는 블록 안에 한 번 더 감싸서 이렇게 불러지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repository.getInstance를 바로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JVM을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JVM static이라고 필드였나? JVM static이라고 어노테이션을 하나 더 붙여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컴패니언을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는 원래 자바에서 하던 것처럼 직접 접근을 시켜주는 거고요. 얘는 이미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왜 에러가 났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리턴 시켜야 되는 결과물은 널이 아닌 결과물을 원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널이 리턴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 코드상으로는 널이 아니잖아요. 코드상으로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느낌표 두 개로 강제화 시켜줄 수 있어요. 무조건 널이 아님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널이 아닐지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자바 코드를 그대로 그냥 컨버팅만 한 거라서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지긴 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했는데 싱크로나이즈가 걸려 있지만 정말 널이 아닐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해보죠. 코틀린 하나씩 수정을 해볼게요. 아까 배웠던 기본 문법 중에 엘비스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일단 그냥 여기서 바로 리턴을 시킬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인스턴스가 일단 체크를 해요. 그리고 엘비스 오퍼레이터 가지고 얘가 널이 지금 얘는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리턴이 될 거고요. 널인 상태에서는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싱크로나이즈를 걸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블록 안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블록이 그러니까 이 싱크로나이즈 탄 다음에 또 역시나 널이면 이때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도록 하죠. 근데 이러면 인스턴스가 영원히 사실은 초기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원래대로 한번 할게요. 변수를 따로 하나 주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에다가 이 크레이트를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람다식이라서 여기서 그냥 리턴을 시켜주진 않아도 되는데 이 밑에 있던 코드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뭔가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이게 생각하시는 코드보다. 싱크로는 일단 자바처럼 이해를 해보죠.
자바처럼 이해를 하는데 일단 get instance를 찾아볼게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아까 여기 JVM 스태틱이라고 붙여주시면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컴패니언에서 그냥 get instance를 꺼내와서 자동으로 불러다 줘요. 그리고 get instance에 가면 뭔가 엄청난 거를 하고 있어요. 코드가 엄청 긴데 이 인스턴스를 vir1000이라는 변수에다 담아요. 그리고 널 체크를 한번 해요.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를 안 하네요. 일단 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완전 됐네. 잠깐만 밖에 있나? 똑같네? 아. 시끄러워지는지 이렇게 신기하네. 네, 같은 결과물이네. 이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맞긴 한데 결과물이 달라졌네요. 그냥 결과물 상태로만 볼게요. 네, 일단 다시 또 변수들을 뭐 만들고 이때 널이면은 다시 인스턴스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만 이거는 그냥 자바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코드니까 신경 쓸 거는 없지만 일단 원하는 결과물은 나오게 될 겁니다.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 if 인스턴스가 널이면 안에 있는 싱크로나이즈를 타게 될 거고요. 이때 원래 밑에 있는 코드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스턴스를 다시 널 체크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 렛이라는 블로그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코드예요. 뭔가 아래에 있는 게 더 깔끔해 보이실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게 뭔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줄여볼게요. 이 서치 레파지토리 한 거를 뉴를 새로 생성한 거를 그냥 바로 리턴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코드를 다 지우고 이러면 이 인스턴스 한 거를 다시 얘가 리턴을 시켜주고요. 이러면 랩 블록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있는 거에서는 동기화를 하고 인스턴스를 다시 널 체크하고 얘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올소라는 스탠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인스턴스에다가 이 it을 카피를 하고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인스턴스가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자체가 리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게 눈에 익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밑에 게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냥 밑에 있는 자바 원래대로 그냥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내 눈에 안 익으면 굳이 이거를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이해도가 높으실 거예요. 제어를 걸어야 되나? 방금 어노테이션을 제가 하나 걸었는데 어노테이션을 걸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어노테이션을 걸면 펑션에다가 알아서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있는데 여기서는 어노테이션 가지고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안 봤던 오브젝트를 한번 네, 오브젝트를 하나 볼게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보면 이런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를 스태틱에서 초기화를 시켜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문제는 다중 멀티스레드에서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까처럼 동기화 거는 코드를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멀티스레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성이 되고 있는 중에 아직 생성이 안 됐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다시 U를 시켜버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간혹. 그러면은 저는 싱글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싱글톤이 3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멀티스레드에서만 스레드 2개를 동시에 돌려서 만들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싱크로나이즈를 걸어주시면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싱글톤을 작성을 하면 문제가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받고 싶어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객체 생성할 때 보시면 생성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얘를 무조건 생성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없어서 이런 생성자를 사용하지 못해서 위와 같은 생성자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여기서는 줄일 만한 거는 없고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람다 표현식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값을 다 체크를 하나씩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아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조건이 레파지토리에 가시면 이렇게 세 줄이 나와 있어요. 토탈 카운트랑 리조트랑 아이템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갖고 와져 있을 때 근데 이거를 풀어 쓰고 싶어요. 풀어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맨 앞에 게 카운트고 난 중간에 건 필요 없고 아이템즈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변수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쭉 풀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에 직접 접근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풀어주는 조건은 이렇게 가로를 엮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컴포넌트가 만들어졌었던 그 데이터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컴포넌트 1, 2, 3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 1, 2, 3을 그냥 꺼내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디컴파일 하면 그냥 원래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에서 꺼내오는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코드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레파지토리 아이템즈를 꺼내오고 이걸 사이즈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아까처럼 풀어서 쭉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하나씩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까 데이터 클래스 변환시켰던 건데 얘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싱글톤을 여기도 아까 싱크로나이즈 걸어서 썼는데 사실 얘는 동시 접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얘를 컨버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코드가 많이 짧아질 것 같아요. 오브젝트에서 그냥 얘는 오브젝트를 활용을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안에서는 이렇게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미 얘가 갖고 있는 거라서 네, 이미 얘가 그냥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그냥 밖으로 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지워도 똑같은 코드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싱글톤으로 갖고 있긴 할 건데 늦은 초기화를 시켜줄 거예요. 늦은 초기화는 제가 호출을 할 때 초기화를 시켜줄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원래 뒤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늦은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코틀린에서 늦은 초기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레이트 이닛이라는 초기화가 있고요. 원래 코틀린에서는 전역 변수 선언을 했을 때 뒤에 디폴트 값이 오지 않으면 바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늦게 초기화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late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임은 초기화를 하기 전까지는 접근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프린터로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자바였으면 그냥 널이 나왔을 거예요. 딴 데서 일어나. 네. 근데 결과는 코틀린에서는 널이라고 표시되진 않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기 전에 접근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발생을 시켜줄 거예요. 뭐 결국 꼭 궁금하시면 결국 또 디컴파일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틀린에서는 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무조건 뭔가를 해요. 여기에 널이면은 무조건 널 포인트 입세션을 발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세션을 발생을 시켜요. 지금 얘는 아직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세션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아서 넣어줘요. 초기화를 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당연히 여기다가 네임을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디컴파일 했을 때의 결과도 당연히 이 널 체크하라 하기 전에 이름을 바꿔줘요. 이런 거를 코드상으로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런 널 포인트 입세션이나 무슨 입세션이 발생을 하면 이 코드가 어디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거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는 거는 콜론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따로 만들었어요. 원래 있는 것처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한 걸로 만들었고, 얘는 정확하게 여기 디스가 생략된 형태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나오는데, 이 초기화 부분이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리턴을 폴스로 시켜줘요. 그리고 이거는 1.2 코틀린 1.2 버전에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초기화를 하기 전이니까 얘는 폴스가 떨어질 거고, 그럼 얘는 출력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딘이 사용할 때는. 근데 나는 그래도 초기화를 무조건 할 거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이 레이디닛의 장점은 VAR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값은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늦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어댑터랑 뭐 아까처럼 뷰를 초기화할 때는 이미 이 초기화된 값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 거잖아요. 이 화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할 건데, 그럴 경우에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지라는 게 제공이 돼요. 이 레이지는 가시면 뭐 프로퍼티를 가지고 초기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일단 레이지를 보죠. 얘는 초기화가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호출이 될 때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늦게 초기화를 시켜줘요. 얘를 영원히 부르지 않으면 절대 초기화가 되지 않겠죠. 그 조건이 여기서 프린터를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4번을 시켰는데요. 네임2구나. 이렇게 4번을 출력을 할 건데요. 이 name2는 첫 번째 시점에서만 초기화가 될 거예요. 보시면 init name2 init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출력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name2를 그냥 출력만 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name2가 호출되었을 때만 프린트를 출력을 name2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가져다가 출력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late init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lazy를 사용할 수 있는데, lazy는 기본 동기화를 시켜줘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줘요. 싱크로나이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기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옵션을 넣어줄 수 있어요. 레이즈의 스레드 세이프 모드를 이렇게 3가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논으로 지정을 하시면 그냥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싱크로나이즈를 걸게 되면 무조건 동기화하는 안에서 초기화를 시켜줘요. 얘는 저도 안 써봐서 논이랑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논으로 하게 되면 결국 다 멀티스레드에서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서 가급적 멀티스레드가 아니라면 논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바꾸고 잠깐 쉴게요. 요거까지 바꾸면 아까 얘가 GitHub 서비스가 지금 상태로는 무조건 초기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닛이 동작을 한 다음에 얘가 초기화가 되고 나면 이 이닛은 무조건 초기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고요. 저는 밖에서 부르면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늦은 초기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동기화를 자동으로 시켜주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밑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이 오브젝트는 싱글톤이지만 얘도 늦은 초기화가 일어난 자동 동기화가 일어난 늦은 초기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얘가 아마 제가 메인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서비스를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자바에서 부르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얘는 JVM JVM 스태틱을 넣어주면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 뒤쪽에서 많이 나오셔서 이게 3.0에서는 그냥 됐는데 3.1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데이터 바인딩이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버전 3.1.3 버전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전 확인 해주시면 되고요. 3.0에서는 그냥 동작한 것 같은데 3.1.3 버전이랑 데이터 바인딩이랑 안 맞으면 빌드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틀린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빌드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